우병기 좌영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국민기대 부흥이 첫 번째 사명, 이 대통령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어디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토요일 저녁에 이 여당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서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함께를 했을 때 중요한 건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지? 라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양 옆으로 누가 앉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정청래 의원, 왼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앉았다라는 거죠. 둘 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인데 양 옆으로 앉았다라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 우청래 좌찬데 이게 테이블 자리 선정이 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일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때 김민수 의원하고 같이 차로 타고 가면서 유튜브 한번 했는데 그걸로 수석의 자리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립감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자리 배속 법칙을 보니까 굉장히 네. 교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이제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도 있고 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네. 다 친명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헤드 테이블 안 앉히고 네. 이걸 하면 결국 형평성이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중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라 하면서 헤드 테이블에 딱 앉힌 거예요. 그래서 네. 내년에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저 중에서 서울시장 선거 나갈 후보군이 마음 있는 사람이 몇 있고 경기도지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당대표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헤드 테이블에 딱 자리 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알아서 경쟁을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 헤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앉은 거겠느냐. 다 의미가 있다. 당대표 후보는 물론인 거고 지금 보면 서울시장 후보, 뭐 경기지사 하고 싶은 사람 여기저기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김상일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 배치는요. 의미 부여보다는 네. 의미 방지입니다. 의미 방지. 의미 방지. 그러니까 네. 명심 논란을 없애겠다. 네. 그리고 아전 인수격의 해석들을 방지하겠다. 이런 어떤 좌석 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네.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것을 막음으로써 지금은 어떤 국정 운영,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책 이런 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정 원팀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했지만 그 당정 원팀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인가, 무엇을 위하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미 부여 방지용 좌석 배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이번 키워드가 분명히 우병기 좌영교인데 왜 우청래 좌찬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저희가 지금 키워드를 이렇게 뽑은 이유가 또 있어요. 다음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김병기 의원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영교 의원이 양쪽으로 앉아서 같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양옆에 있는 김병기, 서영교 둘 다 원내대표 후보들이죠. 근데 원내대표 후보들을 나란히 양옆에 놓고 웃으며 둘 다 이 손잡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한가, 명심에 가까운가 이거를 좀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친해 보이십니까? 둘 다 친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걸 노렸을 거예요. 네. 근데 원내대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 중에 누구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줬는데 네. 만약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이후에는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둘 다 나는 다 좋다. 그러면서 이제 충성 경쟁 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친명이고 어느 한쪽이 친명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네. 둘 다 뭐 친명 중에 친명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한쪽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멀어지는 걸 방지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우청래 좌찬대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치네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포메이션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양쪽 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각각의 후보가 SNS에서 올린 사진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김병기 의원, 아까 사진인데 이쪽이 좀 없어요. 이쪽이 없고 여기만 잘라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든든한 오른팔이다. 내가 오른쪽이다. 원내대표는 김병기다라고 올렸고요.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는 또 두 사람만 있어요.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걸 따로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당원이 최초로 선택하는 원내대표 이건 대통령은 이재명, 원내대표는 서영교 찍어주세요라고 하고 따로 또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중이 좀 나와 있죠. 이번에 또 권리당원 투표까지도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당대표 후보군, 지자체장 뭐 후보군, 원내대표 후보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결국은 이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야당 지도부하고는 언제 만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지도부와도 지금까지의 그 네. 스타일을 보고 그 하시는 어떤 일정들을 보면 네. 곧 만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네. 떨어진 후보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통합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방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뭐 다 이제 친명 일색이 됐기 때문에 간과하는 게 있지만 지금 인선을 한 어떤 인사들은요 완전 친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신친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명으로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 네. 친문 뭐 이런 걸 거쳐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합리적인 그리고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야당과의 만찬도 곧 있지 않을까. 식사 자리도 네. 내지는 만남 자리도 곧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지도부와도 곧 만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난 토요일 만찬에서 저희가 지금 뭐 당대표 후보들, 원내대표 후보들 그리고 뭐 야당 지도부는 언제 만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만찬 그 장소 현장에서 또 굉장히 이슈됐었던 건 사실 이거라고 합니다. 뭐냐 같이 볼까요? 윤 부부 한남동 관저 반려견 수영장 설치 의혹.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가서 본인이 직접 찍었다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관저 안에 이런 좀 작은 근데 얕은 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구조죠. 근데 점점 깊어지는데 제일 깊은 게 90cm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정도의 이런 얕은 수영장이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도 굉장히 작은 이런 이 정자, 이 햇빛을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정자 같은 게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과 정자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수영장 규모를 여러 가지를 보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일반 성인이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을 운동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그런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이걸 비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네. 반려견 수영장이라는 게 확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돼야 하는데. 네. 두 번째 이제 반려견 수영장을 했을 때 일단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반려묘를 또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수영장에 그 개들을 위한 놀이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거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건지 이제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겠죠.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인데 반려견을 위한 편의 시설이 과연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판하기도 그렇고 뭔가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사실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의견을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수영장의 목적이 반려견의 수영장이 실제 목적이 맞느냐 아니냐 자체가 일단 확인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설호 또 반려견 수영장이라고 한들 이거를 뭐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행태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다단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반려견 수영장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 만찬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다라고 하네요.